네, 정치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4월 1일 새 단장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노영희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일 것 같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국정 정반에 대한 무슨 사과나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후보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할까 무슨 사과 비슷한 거라도 일단 이 땡땡이라는 말을 하고도 사과를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이 베이비. 이 베이비 바이브 사과는커녕 네. 갑자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그 앞에 말은 다 빼놓고. 그 앞도 기자들 물어보니까 김은혜가 그러죠. 네. 그러면 그것은 미국 국회 땡땡이 아니라 한국 국회 땡땡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국회의원들을 이 XX라고 욕한 거는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 막말하고 욕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아야. 아니 사과도 안 했잖아. 본인은 맨날 쓰레기 같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개 같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개 같은 쓰레기 같으니 바로 이제 본인의 주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더욱이 법률가가 또 정치가가 제1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엄연히 있는 나라고 그걸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도 가르친 나라에서 그렇지. 입만 열면 범죄자인데 본인도 범죄 의혹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동훈한테 범죄 의혹뿐만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만한 딸과 관련된 그 이상한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솔직히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두 가지 이야기 싶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들 이거 물어봐야 돼요. 따님이 앱 경연대에 200만 원을 주고 외부에서 사서 그걸 몰래 제출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이거 팩트입니다. 네, 이거 팩트니까. 팩트입니다. 팩트 본인이 인정됐으니까요. 자,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갈 때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렇지. 지금 미주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활용했을 거라고 지금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지. 완벽한 사기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요즘에 뭐 또 세금 문제 심각한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꿈에도 못 꾼 저는 교육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로 전입 신고한 거 이장 전입한 거 봤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장 전입한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가난한 안진걸 그랬다면 사람들이 동정을 했을 거야. 안진걸 얼마나 불쌍하냐. 근데 여기는요 뭐 부모 장인, 장모 전부 다 엄청난 부자들. 게다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엄마랑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고 그랬잖아. 그런 집안이 보통 집안이야. 다운계약서로 탈세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것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발 공적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야당에도 문제 있죠. 저는 비판해야 된다 봅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어. 저도 이런 잘못 있었는데 성찰할 테니 야당도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건설적인 정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해.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제 사과라도 하고 뭐 의대 정원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호소를 하면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뭐 이렇게 지지율에 다시 뭐 조금 좀 상승 효과가 있고 뭐 그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기분 나쁜 거는 이번에 정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물연대 노조 파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지.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여서 의사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머리통을 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이 하면서, 아예 머리통을 깼거든. 그럼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때 눈 하나 깜짝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가던 분들이었고 힘을 누르면 된다가 본인들의 지론이었던 건데 이번에 의사협회 저는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 정부 간의 싸움에서 2,000명 저는 명수를 정하는 부분이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죠. 또 2,000명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현실적으로 토론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태도가 의사들의 힘이 세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대화하겠다 그러고 어쨌든 간에 얄짤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안 된다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막말은 아닙니다. 약간 좀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미루고 너네 좀 봐줄게 이러면서 서로 이제 위아래에서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이번에 담화를 발표한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못 당하는구나.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구나.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이 방송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보통 시민들이어서 우리 같이 약할 텐데 정말 강해져야 된다. 이 생각 제가 했고요. 오늘 담화 내용 뻔하뻔짜 아닙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 예. 의사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잘했다. 뭐 이런 얘기 첫 번째 할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이 좀 시끄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 정도 조금 순화되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뒷구멍에서 뭔가 딜이 있었으면 그 딜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게 없었다 그러면은 뭐 또 딴 얘기 핑계 댈 것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인가 거기 계속 글을 올렸잖아요. 내 제3의 예언인가 해가지고 이 의사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걸 보면 다 짜고 치는 고뭐뭐다. 그렇죠. 벌써 막 2, 3주 전부터 사실은 평론가들, 전문가들, 뭐 기자들까지도 다 나왔었어요. 예측했었던 어느 거예요. 정도는 뭐 500명이나 700명 선에서 대략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시기가 늦은 거 아니냐? 뭐 그렇잖아요. 뭘 결정하든 간에 아니 근거도 부족한데 무조건 2,000명을 그렇죠. 고소하고 그걸로 마치 의사 집단을 의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 비판 저도 남 못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아프시고 아픈 분들 많이 모시고 다녀서 저도 뭐 원한이 있어요. 하지만 의사 집단도 우리 국민인데 악마하고 마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 2,000명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게 다 교육 전문가들과 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의대에서 2,000명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지방 의대들이 막 써내긴 했지만 교수 채용도 어렵고 하면 5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한 채 늘려나가면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도됐었고 근데 갑자기 2,000명을 무조건 밀어붙여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한 1,000명 정도로 타협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웃기고 저는 그동안 안 받을 거라고 봐. 무조건 밀어붙였던 근거는 어디가 아마 오늘 그 내용 빠질 거는 전망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다 양보하고 그래 대화하자 그래 우리가 미안하다 강경 조치를 안 할게. 그럼 진즉에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2,000명은 고소할 거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마지막 보루야 자기 자존심에. 자존심에. 근데 오늘 이런 얘기 많아요. 지금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만우절이에요. 그러네. 4월 1일 만우절. 만우절에 하필이면 대국민 담화를 한대요. 제가 저희들이 오늘 너무 이제 서민들이 힘드니까 오늘 홍길동 은행을 출범시키거든요. 아니 근데 왜 사과를 그러니까 요 사과도 갖고 있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말 사과를 왜 가져왔어? 사과값, 비싸. 대파값 떨어졌다고 방금 스콕스에서도 근데 비판하시더라고요. 아니다고. 제가 그래서 가봤어요. 지난주에. 이 두 알이 10,000원입니다. 우리 최경영 경제전문 기자님 보십시오. 이게 제가 그냥 일반 골드 할인마트. 그리고 할인마트야. 집 앞에 할인마트네.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그것도 됐어. 보여줘봐요. 할인마트인데다가 깨끗한 동네에서 것도 제일 아니네. 저렴한 데를 내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과가 딱 봐도 뭐 이렇게 알도 그렇게 굵지도 않고 좀 고급스럽지도 않잖아요. 여기 이렇게 좀 약간 근데 써먹은 것이 생겼다니까. 두 알에 10,000원이라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아. 두 알에 10,000원. 근데 10,000원이야. 제 껍질은 벗기면 되니까. 근데 10,000원이야. 이게 10,000원이라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보고도 확인이 안 되는데 사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못 사죠. 우리 최경 기자님한테 보여줘야겠다. 노예민한테 보여줘야겠다. 오늘 내가 갖고 온 걸 핵심의 카드로. 그 하나에 5,000원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파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할인 좀 붙어서 대파는 집중 관리 대상 받았습니다 지금. 30% 할인해갖고 납품 할인해갖고 또 소비자 할인하니까 한 2,500원, 3,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양파도 없이 양파도. 내가 어제 마트 갔다 왔잖아.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만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500억이에요. 그러면 발 빠른 사람들 20,000원 할인 받으면 250만 명만 세태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구는 이번에 통계청에서 2,250만 가구라고 발표됐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